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말감 36회 성비 불균형의 36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야입니다. 네, 도도상입니다. 이 중국과 인도에서 성비 불균형이 너무나도 심해져서 남자가 너무 많이 남아돌아가지고 아우성이랍니다. 우리 이 아말감도 이 스튜디오 안에 그냥 남자로 꽉 차 있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저희 20대 초반 이때 혈기왕성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성비가 맞는 이런 업소들만 찾아다녔잖아요. 업소들? 네, 없어? 술집인데 보면 딱 문 바깥에서 한번 이렇게 보고서 아, 성비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가고 그렇죠. 성비가 맞으면 그렇던데 어떤 애석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팟캐스트계 중국, 팟캐스트계 인도, 팟캐스트계 남초 지역 아말감 그래도 희망을 갖고 그럼요. 청취자분들은 여성분들이 많을 것이다 네. 라는 희망을 가지고 네. 오늘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뭐하고 지내셨나요? 그냥 일하고 바쁘게, 그리고 왜 일이 점점 손발로 하는 일보다 여기서 오는 전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또 그 사이 낀 또 딴 데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거 하느라 업무 효율도 안 올라가고 뭐 아무튼 이런 피곤한 일주일 보냈습니다. 조율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부처간 조율.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라고 총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총리 하나 고용하세요. 안철수 데려다가 책임 총리 시켜. 제가 지금 총리격이라서 뭐 어디 네. 다른 데서 인재를 등용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 저도 딱히 저긴 없고 어젠가 그저께였나 여의도 CGV에서 네. 대기하는 동안 거기 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거 막 시간 없으니까 그때 막 이거 편집하면서 영화 시간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완전 어떤 그 역삼각형 남자가 걸어오는 거예요. 네. 상체가 얼굴 말고. 네, 상체가 역삼각형에 키 크고 추리닝 입은 남자가 이렇게 어떤 마스크 쓴 여자랑 오더라고요. 네. 다시 입대해서 이렇게 봤는데 누구지 하지도 않고 그냥 한 번에 알아봤어요. 네. 유지태. 아. 유지태 커플이더라고요. 네네. 누구죠? 김효정? 김효진? 김효진? 네. 그래서 네, 못 알아볼 수가 없죠. 너무 높아가지고 키가. 근데 키가 그렇게 무슨 이게 꼭다리냐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근데 어깨가 확실히 엄청 넓더라고요. 어깨가. 모델 출신이죠. 네. 그리고 옷은 약간 신창원 니트 느낌적인 느낌인. 안에 컬러풀한. 컬러풀하진 않은데 까만색이었는데. 팔레트 같은. 아. 그냥 까만색이었는데 괜히 느낌이 신창원 니트 같은 그런 맨투맨 티셔츠에 회색 추리닝 바지에 그 김효진 씨는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있는데 눈만 봐도 알겠더구만요. 네. 김효진인지. 김효진 씨는 생각보다 키가 엄청 작대요. 유지태 옆에 있어서 그랬나? 아무튼 그런데 사람들이 또 몇몇이 알아봤어요. 어머 유지태 아니야? 그래서 그 여성분들이. 네. 근데 아무도 달려가서 이렇게 사인해달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옆에 확실히 그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유지태 씨도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던데 사인해줄 걸 그랬어. 네. 한번 나오라고 하든가 여기. 기꺼이 한번 해주시지 그랬어요.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까요? 아이토냐. Everyone has their own truth. I was the best figure skater in the world at one point in time. What the fuck? I mean, this is our skating champion? 트리플 악셀에 성공한 최초의 미국 여성. 청부폭력으로 라이벌의 무릎을 작살낸 음반위의 악녀. 최고의 천사와 최악의 악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미국의 피겨 선수 토냐 하디. 그녀는 어려서부터 엄마의 냉혹한 조련을 받으며 피겨 선수로 성장합니다. 자유분방하고 때로는 위태롭기까지 한 토냐는 보수적인 피겨계에서 따돌림당합니다. 그러나 편견을 압도하는 피겨 실력으로 결국 올림픽 출전이 눈앞에 듭니다. 그러나 이때 바보 같은 남편의 한심한 수작으로 토냐의 성수 생명이 위기에 놓입니다. 미국 내 최고 인기 종목이었던 여자 피겨를 구렁텅이로 쳐넣어버린 사건. 미국 피겨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인 토냐 하딩 사건을 재구성한 영화 아이 토냐입니다. Stop that. 기본 정보 주시죠. 네, 요 아이토냐. 2017년 미국 영화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고요.
그 왜 그런지는 영화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노출 같은 거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좀 때리고 맞는 게 좀 많습니다. 거의 뭐 견자단 전성기 때처럼 이렇게 치고 막죠. 남녀가. 양자경 그렇습니다. 느낌 나지. 네네. 여자로 치면. 네. 장르는 드라마로 분류하대요. 상영 시간은 121분, 2시간이 아슬아슬하게 넘습니다. 개봉일은 2018년 3월 8일이었고요. 그 누적 관객은 뭐 일시백천 14,002명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 집계 됐네요. 그리고 또 영화가 또 이게 그냥 가볍게 또 이게 스포츠물이구나, 또 어떤 대기만성의 이런 스포츠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요 75회 골든글러브 여우 조연상 배출작입니다. 그 엄마 역의 앨리슨 제니, 틸다 스윈튼이랑 상당히 닮았잖아요. 네, 저도 엄청 헷갈렸어요 처음에. 젊은 시절 장면에서는 틸다 스윈튼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헷갈렸어요 엄청. 감독은 크레이그 길레스피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딱히 뭐가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냥 만들었던 여태까지 영화들 한번 면면을 보자면 내겐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 라이언 고슬링 나오는 2007년 영화죠. 요거 있고 프라이트 나이트 2011년 영화인데 콜린 페럴이 안톤 옐친 그 옆집으로 이사온 뱀파이어 역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킬링타임 영화고요. 밀리언 달러 암 2014년, 더 파이니스트 아워즈 2015년, 그리고 아이토냐 요거 2017년 있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주연 토냐 하딩 역을 맡은 마고 로비, 90년 7월 호주 출생이고요. 키 166이랍니다. 그냥 그런 이쁘장한 배우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연기 전공자더군요. 서머셋 칼리지 연극영화과 졸업했다고 하네요. 그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폭이 상당히 넓으신 편이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할리퀸 역할 맡으시면서 국내에서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이 망작이긴 했는데 할리퀸 캐릭터가 워낙 호평을 받아가지고 할리퀸만 똑 떼어가지고 아주 스피노프 식으로 영화 하나 나온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아이토냐에서도 할리퀸 장면 나오죠? 빠따지나요? 빠따지라는데 네. 얼굴에 피가 흥건하게 튄 채로 탁 뒤돌아보는 장면. 네. 그거 완전히 할리퀸 오버랩됐더만. 네네, 있습니다. 특히 그 미소, 광적인 미소가. 네. 네, 그리고 전에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고 디카프리오 나오는 그 증권가물이죠. 거기에 디카프리오 와이프로 한번 출연하셔가지고 전라 연기를 한번 펼치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욕조에서. 아, 그거는 쇼트, 더 쇼트인가? 그 욕조. 아, 그렇구나. 더 쇼트. 그거랑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네. 더 쇼트? 더 쇼트가 아니라 트인가요? 저 증권 빅쇼트, 영화? 빅쇼트. 빅쇼트. 네. 네. 빅쇼트. 이렇습니다. 네. 아이토냐로 제 90회 아카데미 하고, 그리고 75회 골든글러브인가요? 여기 여우주연상에 각각 노미네이트 됐다라고 합니다. 관련 뭐 단신으로는 영화 그 스윗 프랑스에서 촬영하면서 그 조감독 톰 에리커라는 요양반, 톰 에커리라는 요양반이랑 사귀기 시작해서 사귄데? 네, 벌써 취집돼서 갔어요. 2016년에 호주에서 비밀 결혼했다고 합니다. 벌써 결혼하셨어? 네네. 나이도 어딘데 아직.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뭐 출연작으로는 웬만한 것들, 아실만한 것들 보자면 About Time 2013년,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네,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2013년, 포커스, 빅쇼트 아까 말씀하신 2015년, 그 레전드 오브 타잔,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이토냐. 이 아이토냐는 제작까지 하셨다고. 그리고 피터 래빗이라는 애니메이션, 여러분 피터 래빗 캐릭터 아실 겁니다. 2018년작이 있네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토냐 하딩의 남편 역 제프 길리 역으로 나오는 세바스찬 스탠. 이 양반 82년 8월 루마니아 출생이고요. 뱀파이어 같은 끼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 182고, 근데 국적은 미국이라고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의 그 버키 반즈 역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그 특이하게도 그 루마니아 출생인데, 루마니아인인 피아니스트인 엄마가 오스트리아를 고용되어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만난 미국인 새아버지를 쫓아서 따라와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고 합니다. 역시 용광로야. 그렇습니다. 인종의 용광로입니다. 네, 저희만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마블과 9편의 영화를 같이 하기로 계약하면서 아주 연금 나오네, 연금.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마블의 공무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정규직이지. 네.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2006년 커버넌트, 2008년 레이첼 결혼하다, 2010년 핫톱 타임머신, 2010년에 블랙 스완, 2011년에 캡틴 아메리카, 이때부터는 히어로물이에요. 캡틴 아메리카, 2012년 로스트, 2014년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15년 앤트맨 하고 마션, 2016년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2017년에 아이토냐 요거 있고요. 2018년에 블랙팬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곧 개봉이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있습니다. 그렇게 블랙팬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에 한 장면 살짝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그 계약 편수에
포함되는 건가? 네, 9편에 포함은 되는데 이런 거는 대신 그 뭐 자막에는 안 올라간다고 하대요. 그러면은 공모는 아니네. 벌써 그렇죠. 몇 편 까먹었네. 지금 뭐 꽤 나왔지 뭐 5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뭐 정작 그 개런티 받고 나오는 건 얼마 안 되겠구만. 그럴 수 있습니다. 턴키로 계약했나 보다. 통으로 9편 해서 패키지로 뭐 얼마 총액 얼마의 계약 이렇게. 그렇구나. 끝났나요, 이 배우? 네, 뭐 이 영화에서는 저 짧은 머리에 코스염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요. 네. 약간 그 퀸의 프레디 머큐리 같지 않아요? 그 느낌이? 프레디 머큐리 듣고 나니까 그 이미도 좀 있고요. 저는 옛날에 그 킹스맨에서 그 아가씨 에거시랑 사각형 얼굴이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얼굴이 각진 거는 좀 그런데 네. 에거시는 좀 더 애기같이 생겼고 그렇죠. 세바스찬 스탠은 그렇게 코스염 붙여놓고 그렇고 눈이 좀 퀭해서 있으니까 약간 좀 아동 성추행범 같아요. 네, 없잖아요. 느낌이. 진짜 코스염 있을 때는 특히. 그리고 턱수염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좀 너드 같고. 네, 있습니다. 네, 다면적인 캐릭터예요. 좋은 영화네요. 그렇네. 훌륭한 배우네. 그리고요. 네. 뭐 딱히 없습니다.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서 주목할 배우가 2명 더 있는데 조디 포스터 닮으신 분? 코치로 나오시는 분? 네, 두 번째 코치. 두 번째 코치 너무 예쁘죠? 네, 조디 너무 포스터 닮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머리 제가 되게 좋아하는 머리인데 근데 그 분도 예쁘고 첫 번째 코치 네. 그 보자나 노바코비치라는 좀 약간 러시아 쪽 그분이 두 번째 분 아니에요? 아니 그치? 그분이 첫 번째 그래요? 분이에요. 네. 보자나 노바코비치라는 분. 네. 이분이 그 러시아 이름처럼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호주 배우예요. 그리고 그 얼굴에 그 주근깨가 이렇게 쫙 있는 그 얼굴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좀 괜찮다. 그렇습니다. 느낌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여기 그 아역 네. 토냐의 아역으로 나왔던 맥케나 그레이스 네네. 아역 여배우 있어요. 네. 지금 한 10몇 살이나 됐으려나? 2006년생이네요. 네. 오, 그러면 벌써 한참 더 먹겠네요. 12살이네. 만 12살. 키가 138cm래. 이 배우가 여기서도 참 연기 되게 잘했고 귀엽게 나오는데 어메이징 메리 그 2017년도 작품 어메이징 메리의 그 캡틴 아메리카랑 같이 나온 영화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 맞아요. 그 뒤에서 아줌마들이 떠들었던 영화. 네. 아주 어메이징했죠. 그 영화에서 연기 너무 너무 그래요? 귀엽고 그 수학 천재 소녀 연기 너무 잘했고 얘를 키우는 삼촌 역할로 나오는 이 캡틴 아메리카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면서 먹여 살리는데 사실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강의하던 보스턴 대학교가 없죠. MIT에서 강의하던 교수인가 그래요. 근데 정비를 하는 거예요. 영화 그런데 캐릭터가? 이제 이 자기 여동생이 수학 천재인데 이런 학자들 환경에만 둘러싸여서 그 연구에 대한 억압을 받다 자살을 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의 딸인 이 메리는 그런 환경에 놓지 않고 영재 교육 막 시키려는 엄마로부터 피해서 할머니로부터 피해서 그 시골 마을에 내려가서 그 자동차 정비 생활 공으로 일하면서 그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살게 하겠다. 뭐 그런 목적으로 위장 취업해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치권에 발들이긴 힘들겠네요. 그럼 위장 전입이면. 그런데 하여튼 약간 뭐랑 비슷하냐면 구딜헌팅. 네, 구딜헌팅. 약간 구딜헌팅류의 그런 필이네요. 뭐 하층민 천재. 네, 천재물. 이런 걸 다루는 뭐 좀 그런 건데. 개천 용물. 용물이라고 하니까 좀 일단 당장은 웃기자고요. 어쨌든 거기에서도 그 수학 천재 소녀 역을 되게 굉장히 잘했고 귀엽게 여기서도 스케이트 천재 역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또 여기 뭐 천재 전문 배우야. 아니 근데 공포 영화 같은 데서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공포 영화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런 인상이어가지고. 공포영화는 네, 알겠습니다. 못 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요 배우가 그러네요. 우리가 한때 지금은 좀 다 이제 컸는데 그 I Am Sam에서 나왔던 그 여배우 있잖아요. 네, 다코타 패닝. 다코타 패닝. 네. 다코타 패닝이 뭐 이제 미래의 거시기가 될 것이다 해가지고 엄청 기대가 컸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크진 못했죠. 네, 아쉽게도. 네. 근데 왜 맥케나 그레이스가 제2의 다코타 패닝으로 지금 조명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있어요. 네. 너무 귀여워. 눈매가. 애매하긴 하지만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줘요. 괜히 이렇게 또 너무 어린 배우 잘못 주목하면 또 오해받으니까. 그럼요. 코스염 또 나가지고 오해받기 딱 좋지.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자체 만듦새라든가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배우들 캐릭터들이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관객을 보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관객한테 설명하잖아요. 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보면 감정 이입을 영화 스토리에 몰입을 막는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영화에서. 소격 효과. 네, 근데 여기에서는 뭐 일종의 효과가 그런 거죠. 야 그래? 알았어, 너 알았어. 그럼 야 제 말도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럼 넌 그래?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는 어떤 관객의 입장에서 야 누가 옳고 그른지 처음에 한번 보자. 요런 몰입감을 만들어놔가지고 의외로 또. 네, 그 신선하고 괜찮은 영화더라고요. 근데 관객으로부터는 글쎄요 조금 거리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말지수는 요거 그래도 한 60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짜네. 60? 네. 저는 이게 사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거잖아요. 토냐 하딩 사건이라고. 네. 영화를 보시면은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냐 하딩 사건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처럼 만들었어요, 영화를. 주인공인 토냐 하딩 여주인공의 인터뷰 이렇게 쭉 보여주고 그 사람의 행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전 남편의 인터뷰 이렇게 보여주고 엄마 인터뷰, 코치 인터뷰, 주변 사람들 막 인터뷰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고 인터뷰하는 장면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 장면들 그걸 막 이렇게 재구성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미국 사람이면 맞아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우리로 치면 무슨 사건이 있다고 할까요? 뭐 있나요? 스포츠계에서 웃겼던 사건? 아니 글쎄 저는 이창수 덩크 실패한 그 건이 머리에 가장 크게 남아 있어가지고 예전에 그 KBL 리그에서 네네. 이창수라는 센터가 있었는데 그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선수가 있었는데 그 노마크 찬스에서 덩크슛을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착지한 다음에 괜히 저 무릎을 다친 양 네네. 쩔뚝쩔뚝 거렸던 사건이 있었죠. 네. 창피하니까. 정확히는 이제 발목을 잡고서 뒹굴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 현장에서 막 그때 막 농구 붐이 만화라든가 드라마에서 한참 크게 일어가지고 농구로 스포츠 팬들이 많이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덩크슛이라는 게 동양인이 한국 사람은 어쩌다 한 경기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희귀한 그런 액션이었고 그 시절에는 네. 저 시즌을 통틀어서 한 손가락에 뽑을 정도로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때 용병이 있나 없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없을 때 농구 대잔치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창수라는 그 농구 선수가 어떻게 하여 공이 자기 손으로 흘러 들어와서 단독 찬스에서 골을 향해서 힘차게 드리블하면서 달리다가 점프를 뛰었어요. 근데 저희 환희에 차가지고 지켜봤죠. 키도 꽤 있는 포지션도 센터였거든요. 근데 더 올라갈만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창수 씨한테. 근데 점프가 더 올라갈만 한데 이건 뭔가 물리법칙에 반하는 것처럼 중간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땅에서 잡아당긴 것처럼. 네, 거기서 그냥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들고 있던 공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양손으로 링으로 던집니다. 허공에서. 예, 그리고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찌한 이창수는 착지하고서 살짝 머뭇거리다가 발목을 잡기 시작하죠. 그게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 전부 다 그 얘기야. 네, 그런 건, 그러니까 이것도 누군가가 전날 이창수의 발목을 가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런 사건이 있어. 이창수 덩크 실패 사건이 있다. 네. 근데 그것을 시간이 한 20년 정도 흐른 후에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아니면은 누구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가씨의 그 네. 아가씨 감독 찬욱이 형이죠. 박찬욱 감독 이런 사람이 영화를 만들어서 야 이거 한번 내가 재조명해 보겠다 하면서 인터뷰 따고 인터뷰 따고 막 그 주변에 같이 있던 뭐 한기범 인터뷰 따고 막 허재 인터뷰하고 막 현장에 있었던 관객 중 찾아내서 인터뷰 따고 그래서 막 일을 재구성해. 이런 거야 하면서. 알려진 거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게 있었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몰입감 있게 볼 텐데. 그렇죠. 이창수 탓은 아니었네. 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모르잖아요. 토냐 하딩 사건을.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런 면이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번뜩하면서 이렇게 봐야 재밌는 영화인데, 그렇게 보지를 못하니까, 미국인들에 비해서는 혹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재미가 좀 많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그 일전에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로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우스갯소리로 어떤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여성 그리고 야 뭐 승리를 위해서 물불 안 가릴 것 같은 여성을 보면 야 뭐 토녀하등이야 이런 얘기가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피겨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었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건이 있고 이렇게 한 게 있었구나 해서 기억은 길게 못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게 좀 반감은 되지만 그걸 모른다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밌게 볼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꼽기로는. 네네. 하나는 마고 로비의 아름다운 연기. 네. 와 진짜 훈련 많이 했겠구나. 스케이트 진짜 잘 타요. 피겨 스케이트. 네네. 물론
저 합성도 하고 대역도 쓰고 했겠죠. 네, 취미로 아이스하키? LHL? 네, 아이스하키 취미로 아이스하키에서 뭐 어떤 뭐 라이팅인가 레프팅인가 포지션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키는. 진짜 아이스하키란데? 진짜로? 네, 그러니까 취미로. 동호회 같은 거.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음악이 되게 좋아요. 네. 이 마고로비가 그러니까 토냐 토냐가 피겨 연기를 할 때 배경음악으로 남들은 다 클래식을 까는데 혼자 막 헤비메탈 깔고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로부터 좀 눈총을 받는데 평단으로부터. 네. 관례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이제 약간 좀 아웃사이더 기질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기할 때 스케이트 할 때 특히 트리플 악셀을 할 때 딱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환희에 찬 표정이라든지 또는 시합 직전에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그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진짜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연기 너무 잘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배우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관객들이 재미를 느낄 포인트가 우리 대한민국 관객들 갑자기 2010년대 초반부터 피겨 전문가가 됐지 않습니까? 전부 다들. 뭐 축구도 있고 뭐 그런 뭐 시즌이야 다 한 번씩 거쳐간 적이 있었죠. 네. 스포츠에 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구도 그렇고. 김연아가 이렇게 인기 있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시합이 끝난 다음에 댓글이 달리는데 채점단 그 심판들을 막 비난하면서 이거는 착지는 어떻고 점프는 어땠는데 여기서 왜 이 감점 요인도 아니고 오히려 뭐 하면서 플러스 요인 감점 요인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논하시는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다들 전문가셨지? 근데 이렇게 전문가가 많으시니까 이 영화 분명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이 피겨 시합도 굉장히 그 중점적으로 그리고 또 자세하게 다뤄지잖아요. 네네. 디테일하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고로비가 여기서 망가져서 나오는 걸 보면 인터뷰하는 장면. 네네. 그러니까 인터뷰하고서 나중에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현재 시점상에서는 피겨 선수를 은퇴하고 나서 아줌마가 됐을 삶을 때. 막 살면서 아줌마가 돼 있는 그 상황인데 망가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모로만 칭찬받는 여배우들이 연기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번씩 심하게 망가져주는 경우들 있잖아요. 옛날 샤를리즈 테론 몬스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도 그런 류의 영화 중에 하나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마고로비를 별로 주목을 안 했거든요. 그럼 누구에 주목한 거예요? 아니, 이 영화에서 마고로비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고로비란 여배우에 대해서 별로. 네. 네.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연기가 솔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남편이랑 있는 갈등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연기, 표정 연기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상황이 되게 폭력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데서 갑자기 카메라를 보면서 관객한테 얘기할 때 감정 변화라든가 급격하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연기를 꽤 잘한다. 그래. 네. 슬퍼하는 연기도 그렇고 기뻐하는 연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피겨 전문가인 대한민국 국민들 재밌게 볼 영화다. 네. 또 마고로비의 매력 또한 아주 뿜뿜한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한 72 정도 가겠습니다. 72. 이게 이 사건을 우리가 막 되게 잘 알거나 막 이게 뭐 안톤 오노 사건 뭐 이런 거라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또 그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되게 잘했는데 저는 막론이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금메달을 러시아 선수에게 강탈당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또 뭐 그런 사건이라거나 그걸로 했다면은 저는 한 90점대까지도 줄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다만 우리가 이 토냐 하딩 사건을 잘 모르는 게 약간의 감점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저 피겨 스케이팅 저 채점단처럼 점수를 매겨봅니다. 저 어차피 뭐 저희도 뭐 영화 전문가로서 비슷한 식견을 가지고 뭐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가 최근에 데드풀 2가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살짝 그게 오버랩되긴 하는데 데드풀 같은 캐릭터를 보면은 자기가 만화에 나와 있는 캐릭터인데 자기가 만화상의 캐릭터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 메타픽션 히어로라고 해서 자기가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만화를 읽는 사람한테도 말을 걸고 영화를 보는 사람한테도 말을 걸잖아요. 이게 살짝 토냐 하딩 요 주변 인물들이 카메라를 보고 얘기할 때 저 살짝 카메라에서 영화에서 살 멀어질 뻔했거든요. 그게 같이 감정이 겹치면서. 근데 영화가 뚝심 있게 잘 풀어가더군요. 전체적인 톤은 우리가 인터뷰하는 장면 나오고 막 그렇다고 해서 되게 진지하다거나 무슨 그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약간 블랙 코미디로 풀었죠. 네, 인터뷰도 웃겨요. 네, 인터뷰도 웃기고 이게 항상 이 토냐의 인생을 이제 이 영화에서 드러난 인생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토냐한테 죽어라 해요. 다 엄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피겨 스케이팅계의 사람들도 그렇고 뭐 언론 뭐 누구 하나 빼놓을 것도 없이 그냥 전부 다 죽어라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챔피언까지 하고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이 토냐 일생을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 걸 되게 리드미컬하면서도 재밌게 표현한 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토니한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져. 예를 들어서 내 나이 뭐 10몇 살 만에 처음 내 첫사랑 남자친구인 누구를 만났다. 네. 그래서 둘이 막 알콩달콩하게 막 뽀뽀하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온 다음에 바로 화면이 넘어가면서 남편의 구타가 시작되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네네. 또 토니아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엄마가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토니아를 몰아붙이니까. 네.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어느 날 토니아가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식 날 토니아가 행복하게 결혼식을 즐기는 장면이 이렇게 착착착착 편집돼서 나간 다음에 엄마가 토니아한테 말하죠. 아주 저 차분한 목소리로 뭐라고 너한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그거 엄마 화해하나 보다. 이렇게 기대감을 쫙 올라가다가 또 엄마가 등신이랑은 떡은 쳐도 결혼을 하는 건 아닌데 네. 왜 남자처럼 등신이랑 결혼하냐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랑 관계가 살짝 다시 용접이 될 뻔하다가 그 다시 흐트러지는 이런 시점이 한 3군데 정도 있어요. 네. 영화에서. 네. 그런 식으로 토니아의 행복 혹은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질 것처럼 이렇게 쭉 연출을 하다 갑자기 그 뒤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장면들이 착 가서 달라붙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아주 그냥 탁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적실적소에. 네, 그래가지고 관객의 기대를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아주 뭐 재밌게 잘 연출이 됐고 편집도 잘 리드미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보시면서 지금 시점도 그렇거니와 위치도 그렇거니와 대한민국 부모들이랑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모잖아요. 토니 하딩 어머니 같은 경우. 근데 놀랍도록 한국 어머니들이랑 닮았죠.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족족 자신한테 투자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자식한테 투자한다는 거, 이런 거랑 끊임없이 컨트롤하려고 한다는 거, 그리고 자식의 행복이라든가 자식이 뭐 순위 이런 거에서 본인의 부모의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놀랍도록 닮아있더라고요. 여기서 그 엄마는 어린 토냐 처음 스케이트 이제 한 4살쯤 된 애를 이제 데려가가지고 학원 같은 거에 이제 네네. 등록을 시키죠. 네.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다는 애도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하면서 연습을 막 시키잖아요. 그래서 스케이트 타다가 지리잖아. 네. 아우 그 장면은 진짜 좀 세더라. 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폭력도 뭐 서슴지 않고 딸한테 칼도 던지죠. 그리고 그 어린 딸이 앉아서 식탁에 앉아 있는데 식탁을 차가지고 같이 식탁이랑 같이 의자를 차가지고 의자랑 같이 쓰러뜨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출전하는 딸한테 일부러 다른 남자한테 돈을 줘서 네. 욕을 하게 만들고 빡치게 만들죠. 네. 네. 쟤는 빡쳐야 잘 네. 탄다. 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저기랑 좀 비슷하잖아요. 저 위플래시에서 네. 음악 선생. 네.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훈육을 해서 결국에는 챔피언이 됐잖아. 됐죠. 맞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네. 참. 토냐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방식의 훈육을 받으면서 또다시 챔피언이 되고 싶을까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트리플 악셀을 성공해내려면 그래도 한 90% 이상은 재능이지 않겠어요? 그죠? 재능? 네네. 그러니까 뭐 굳이 어머니가 이런 상태로 훈육하지 않아도 그 접점만 재능이 있었으니까. 스케이트랑 접점만 있다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맞아. 노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 정도 수준의 선수들은 노력도 다 비슷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뭐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관리를 하니까 태능 선수촌에서 훈련 시간 똑같고 네. 그 노력은 다들 그만큼 할 텐데 네. 그 마지막 한 단계를 넘어서는 거는 역시 재능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건 하지 말자고요. 그 여기서 그 트리플 악셀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뭐 세 바퀴 반 도는다는 네, 거. 네, 네. 뭐 전 피겨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그 아사다마오가 이걸 막 하냐 마냐. 네. 그래서 맨날 시도했다가 실패해가지고 항상 감점당하고. 네네. 김연아는 이걸 시도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요? 네, 김연아는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지 않는데 그걸 하지 않아도 네. 무난하게. 나머지 거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만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지금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문가실 텐데. 저도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피겨스케이트. 그러면 맞죠. 그래서 아무튼 이 토냐가 트리플 악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공중에서 회전하는 장면을 네. 슬로우 카메라로 탁 찍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저도 그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 예쁘죠. 근데. 그거 때문에. 얼굴이 네. 그 아사다 마오가 트리플 악셀 네. 회전하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배우들이 모든 선수들이 네. 트리플 악셀 할 때는 원심력 때문에 얼굴이 바깥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동자도 이상해지고. 네. 근데 마고로비는 뭔가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 같은 거는 다 흐트러져 있어요. 그 원심력 네, 네, 때문에. 근데 얼굴은 방부제 먹인 얼굴처럼 방부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 왁스 먹인 얼굴처럼 네. 딱 고정돼 있어. 네네.
너무 예쁘게. 이게 바로 그 드라마틱 리프팅이라고 피부가 워낙 탄력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구심력이 작용하는 거죠. 두개골 안쪽에서. 아, 그럼 두개골 안쪽에 비어 있어야지. 아니 구심력이 비었지 않고 왜냐면 밀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있어가지고 중력이 발생되는 거죠. 거기가 네네. 블랙홀. 머릿속에 블랙홀이네? 뭐 그런 것이죠 일종의. 네. 지금 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뭔가 블랙홀이 머릿속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지금 저 금발의 백인 여성 지금 비하한 겁니까? 그게 뇌 없이 블랙홀 있다고? 아니 공교롭게도 금발의 백인 여성이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 트리플 악셀 하는 장면, 네. 그 장면에서 장관입니다. 아무튼 네. 그 장면. 그 장면 한번 저 아사다마오의 사진과 더불어서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저 아사다마오를 왜 이렇게 씹는지 모르겠어요. 김연아하고만 붙으면 둘인 친할 텐데. 그리고 예전에 박찬호가 LA 다저스에 있던 시절에 네. 박찬호보다 2, 3년 먼저 히데오 노모가 넘어가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아시아권에다가 눈을 돌리고 박찬호를 픽업하기까지 이르는 건데 모두 노모 히데오로 기억하고 있는. 네. 네. 이름은 노모 히데오죠. 히데오 노모는 미국식. 네네. 노모 히데오 등판하고 뭐 그러면은 막 그 밑에 막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뭐 어떡하라고 뭐 박찬호 보고 뭐 노모 히데오 뭐 저 팩이라도 하라고? 네. 그 참 그게 뭐 왜 이렇게 못 잡아면 둘은 친한데. 둘은 서로 존경하고 친한데 이 아사다마오하고 김연아도 이렇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지만 아마 친할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들 잡아먹지 못해서 우리 저 관중들만 그렇지나 몰라.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 언론이라는 게 특성상 흥행을 좀 끌어주고 클릭수를 좀 끌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면 일본 방송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 일본에서도 네, 일본에서도 똑같이 아사다마오랑 네, 아, 일본 저 언론 전문가시니까 네, 그럼요. 네. 1월 전. 네, 그런 내용이 이 영화에서도 나옵니다. 토냐 하딩과 라이벌 관계이고 이 토냐 하딩 사건의 피해자로 나오는 낸시 캐리건이란 낸시 캐리건 맞아요 이름? 맞을 거예요. 네. 낸시 캐리건이란 둘이 라이벌로 나오는데 희대의 라이벌이죠. 네. 둘은 뭐 저 삽숙도 같이 하고 뭐 군것질도 막 서로 같이 얘네들이 음식줄 엄청나게 한대요. 네. 그 피겨 선수들은. 아, 그래요? 예, 그 김연아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그거는. 음식 조절? 음식 조절을. 조절. 네. 또 음식 엄청나게 먹는다는 얘기죠. 이게 너무 네. 많이 찌면은 네.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점프가 보이겠죠. 높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깃털처럼 탁 네. 높게 뛰어 올라야 되는데. 게다가 의상과 음악에도 상당히 많은 그 배점을 두고 있는데 그 보기에 둔탁하고 보이고 이렇게 하면 배 나와 있고 네. 그러면 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둘이 막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막 둘을 라이벌로 놓고 막 그 험담하고 둘을 이용해 먹는다라는 네. 게 대사로 나오죠. 네네. 저 마고 로비의 대사로.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둘 다 이쁜데 착하고 같이 응원해주면 되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할 말 없나요? 둘 사이에 대해서는 할 말은 딱히 없고요. 아무튼 영화 자체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빙상 위에서 펼쳐지는 연기 있잖아요. 그때 카메라 워크가 진짜 아름다워요. 처음에 토니 하딩이 자세를 잡고 있을 때 카메라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원테이크로 토니 하딩 앞쪽으로 내려왔다가 토니 하딩이 뒤로 싹 슬라이딩해 나갈 때 토니 쫓아가다가 심판들 얼굴 한번 싹 비추고 다시 따라 돌아왔다가 그런 롱테이크식을 많이 썼어. 남편 얼굴도 비추고 이게 진짜 카메라 워크가 되게 유려하면서 아름다워요. 그게 진짜 네. 빙판 위를 스케이트 날이 지치고 미끄러져 나가듯이 그 카메라 워킹이 너무 아름답죠. 네, 그거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 카메라 워킹 좋았던 거는 이혼할 때 더 이상 이 폭력적인 네, 남편하고 네,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미 화면상에서 마고 로빈 떠났어요. 카메라가 근데 집안에서 남편 혼자 남겨져서 카메라가 집안 곳곳을 앞으로 가면서 비치는 게 아니라 뒤로 가면서 집안 곳곳을 비치면서 뒤로 가요 카메라가. 그러면서 남편이 안방에 있다가 뭐 거실에 있다가 건너방에 있다가 이게 원테이크인데 존나게 움직여서 뛰어갔겠지. 아니면은 원테이크처럼 편집을 한 건지 모르지만 원래 카메라가 동작을 이렇게 흘러가는 동작을 카메라 다리에도 있고 레일도 있고 해가지고 카메라가 로봇처럼 로봇 팔 같은데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가지고 동작을 하나를 그래가지고 저장을 해요. 그러고서 다음번에 그 똑같은 동작을 카메라가 재현하는 거죠. 그때는 그 배우가 여기서 연기하고 다시 똑같이 카메라 똑같은 무브로 다시 옮길 때는 그때는 배우가 여기서 연기하고 해서 이걸 이제 하나로 맞추는 거죠. 네. 그 장면에서 집안 곳곳을 그 집안의 그 썰렁하고 토니 하딩이 떠난 썰렁한 집 그리고 남편이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거실에서 괴로워하다가 집에 안방에서 괴로워하다가 이런 장면들을 쑥 카메라가 뒷걸음질 치면서 훑은 다음에 현관문으로 빠져나와서 도로로 내려와서 쭉 자동차가 떠나는 것처럼 쭉 그 집에서부터 멀어지는 장면. 그 장면이 저도 아주 너무 멋있더라고요. 괜찮은 카메라 워크는 진짜로 대사가 필요가 없고 배우들의 연기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카메라가 다 했네. 네, 다 했습니다.
마고로비 별거 아니구만. 요 카메라 어디 제품인지 한번 보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씩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90년대풍 그 패션이나 음악 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거 앞머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누구 앞머리? 아니 그 굳이 토냐 하딩 마고 로비를 덜 이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근데 원래 보니까 토냐 하딩도 원래 배우도 앞머리가 뽕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훅갓이라고 하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2018년 우리 시점에서 보면 그게 너무 촌스럽고 못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마고 로비보다 정말 안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도 엄청 곱슬거리고. 그런데 저는 그냥 그때 그 시절 패션을 그 재현한 거니까 좀 싱크로율 높이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처음 마고로비 처음 등장할 때 그 짧은 머리 저 약간 현미 머리 같은 거 하고 나오잖아요. 현미 머리. 15살이었다고 할 땐가? 내 처음 남자 만날 때? 그 약간 터미네이터 1 시절 느낌 나고. 그러네요. 난 그거 너무 이쁘더라고. 네네네. 그 장면이. 그리고 패션, 그 청청 패션이라든지 더 테러리스트의 이런 것들. 그거 나는 괜찮습니다. 리차드 막스가 등장해요 대사에서. 네. 그 뭐지? 그거 웃기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토냐의 남편인 제프. 네네. 제프의 친구가 증언을 하는데 제프는 토냐를 너무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네. 왜냐하면 리차드 막스 공연을 데려갔거든요. 뭐 이런. 한 방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걸로. 네, 저 같으면 한 빅뱅 정도 되면은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빅뱅. 좀 빅뱅 좋아하니까요. 저는 뭐 만약에 진짜 사랑을 증명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콘서트보다는 저 아말감 공개 방송 때 거기 여자나 남자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같이 보시면 그 사랑이 증명되지 않나. 저희가 반드시 갈라놓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리차드 막스 발언을 했던 그 무게 나가시는 친구 있잖아요. 네, 남편 완전 그 쪼다 새끼. 네, 남편 제프의 친구고 사실상 이 모든 사건 뒤에는 드루킹과 그 친구가 있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태를 눈덩이처럼 크게 만들어가지고 토냐 하딩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뭐 훌륭했던 선수의 무릎도 한번 나가게 하고 뭐 조사버리고 그 배우엔 그 무게 나가시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다루는 면면을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영화가 모든 캐릭터들 모든 배우들에 대해서 되게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모시키는 캐릭터가 없어요. 그 캐릭터 돼지 캐릭터라고 해도 돼요? 아니 그 대사에서 나와요. 이 돼지 새끼야 하면서 그러니까 돼지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일단 그 캐릭터 이름이에요. 이거 제가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배역이 그 돼지 새끼를 보면은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나쁜 새끼니까. 그렇죠. 나쁜 놈이죠. 그 나쁜 돼지 새끼로 하죠. 나쁜 돼지 새끼. 악돈으로 할게요. 악돈. 네, 그 악돈을 보면은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서는 수없이 많은 전장에 참전을 했었고 거기서에도 가고. 뭐야? 진짜 터미네이터야? 그 수없이 많은 공훈을 세우고 아는 것도 많아요. 되게 해박해요. 그 전쟁에 관해서는 전략과 전술에 관해서는 그리고 뭐 저 방첩 작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 남편이 우리도 협박 편지를 보내자라고 했었을 때 여기 소인이 지킨다, 이 지역에 소인이 지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전략을 세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조금 책이라든가 잡지를 많이 읽었겠죠. 그 악돈이 조금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나중에 그런 것들 다 거짓말이었고 허풍이었고 그리고 하물며 부모님네 집 지하실에서 살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그 성인이 됐는데 그 나이 또래 부모님과 독립을 하지 못한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렇죠. 너드잖아요. 그러니까 쪼다예요. 네, 쪼다고 그리고 토냐 하딩의 엄마도 보면은 불행했던 결혼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나중에 병들어서 어떻게 되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토냐 하딩을 응원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녹취 따라오잖아요. 그쵸. 네, 요런 모습이라든가 남편에 대한 그런 거 보면은 모든 캐릭터들이 되게 단면적으로 나와가지고 네. 다면적으로 다면적으로 나. 맞아요. 그런 게 캐릭터를 이렇게 소모시키지 않고 그냥 배열만 해놓는데 그치지 않고 다 이게 다채롭게 또 이용하는 뭐 그런 것들도 괜찮았고. 네, 훌륭한 미덕입니다. 토냐 하딩은 왜 이렇게 스케이팅에 집착하는 걸까요? 글쎄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라서? 네, 저도 옛날에 보면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를 보면 농구원과 마이클 조던이 서로 자선을 가지고서 서로 끌어들이지 않겠어요? 제가 한 재능이 한 번 만져봤는데 재미가 있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내가 이걸 또 잘해. 남들은 이걸 또 보면서 박수를 쳐줘. 하는 것들이 재능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공통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냐 하딩은 아버지를 어려서 여의고 엄마가 결혼을 6번인가 7번인가 했다고 그러죠. 6번인가? 네, 6번인가. 그런데 이제 가장 토냐 하딩이랑 친했던 아빠는 4번째 새아빠. 네. 근데 어쨌든
엄마한테도 사랑을 못 받잖아요. 엄마는 네. 그냥 얘 조련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따져보자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혼을 6번 하셨으면 자녀들이 모르긴 몰라도 영화에 출연한 둘 말고는 더 있었을 건데 둘? 지금 왜냐면 하나는 변태 이복 동생 하나 나오잖아요. 옷 옷 갈아입을 때 가서 가슴 만지는.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 둘 말고도 더 있을 거잖아요. 근데 토냐 하딩한테 영화를 보면 모든 걸 다 걸었거든요. 이 엄마도. 그 엄마는 그리고 아주 폭력도 서슴치 않고 아주 험한 말 네. 같은 것도 뭐 그냥 뭐 사랑한다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네. 또 마지막에 보면 그 녹취 따라오고 막 딸내미한테 네. 엄마한테 전혀 사랑을 못 받고 남편한테도 남편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죠. 사랑은 하는데 네. 토냐 하딩을 사랑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그 기본적인 갖고 있는 폭력성이 너무 세서 네. 서로 치고받을 때 보면 아주 격투기 선수가 그리고 스케이트 자기가 하나 유일하게 잘하는 건 스케이트인데 스케이트계에서도 사랑을 못 받잖아요. 심판들에게서 쟤는 너무 튄다. 별종이죠. 네, 별종이다 해가지고 사랑을 못 받고. 그래서 트리플 악셀에 성공한 이후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에게 박수를 치고 그때 트리플 악셀까지 성공했는데 심판도 어떻게 만점 줘야지. 오종고 연락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한번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니까 네.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요만큼이라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다 해서 붙어 있었던 남편 버리고 떠나죠. 그 사랑을 받자마자.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랑이 그리웠나 봐. 제대로 된 사랑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가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토냐 하딩의 이런 삶 그리고 애정에 대한 결핍 그리고 집착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말감도 여러분의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자꾸 삐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점점 방송 내용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힐난하는 방송이 점점 아까 그 돼지인 잘라야겠어요. 그게 웃기긴 제일 웃겼는데 우리에게 좀 더 관심을 보여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은 저희 삐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봤을 때 기억력이 극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휘라든가 그래서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연륜이 차면 왜 대외 활동을 줄이고 집필을 하는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글로 쓰겠거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단어를 생각이 안 나면 찾아서 그 문맥을 글로 쓰겠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어휘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완전 슈레딩거의 기억력에 물어보면 그걸 내가 기억할지 안 할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방송이 100회, 50회까지가 솔직히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 정도 되면 전 말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좀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요. 빨리 얼마 안 남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삐뚤어질지도 모르니까 네네. 좀 사랑을 돼지 새끼 주십시오. 가지고 네. MZ 새끼 이 새끼. MD 악돈일 걸? 자주 좀 올려주세요. MD 추천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 갖고 오신 홍차인가요? 네, 그걸 보니까 생각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플라스크를 들고 다니시면서 위스키를 타요. 오만 데다가 커피에도 타고, 네, 차에 타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플라스크를 애용하는 편이거든요. 술은 잘 안 담는데 그게 또 이쁘고 갖고 다닐 때 조그맣게 한 모금 두 모금 마실 때 커피에도 좋고. 커피에도 좋다고? 네, 커피를 넣고 다니기도 좋고. 제가 어휘가 이렇다니까요. 이걸 글로 써볼게. 아무튼간에 그러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다고 내가 써놨는데 잊어버렸네. 이게 언프리티 소셜 스타랑 비슷한 점이 있다. 네.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써놨는데요. 네. 이해를 못하겠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겠어. 졸면서 쓰셨네. 토냐 네. 소셜스타 유명해지면 재밌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놀린다. 이게 뭐지? 토냐도 자기가 그 탑 피겨 스타가 아니었을 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유명해지면 재밌을 줄 알았다라는 발언을 하죠 영화 속에서. 네. 소셜스타에서는 유명해지면 그치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죠. 네네. 언프리티 소셜스타랑 연달아서 보기 괜찮은 거네요. 네, 모든 영화는 연달아서 보기 괜찮고 이 영화는 괜찮네요. 네, 언프리티 소셜스타에서도 잉그리트가 사랑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 관심과 사랑에. 그래서 그거를 대중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건데 이것도 요 토냐도 어릴 때부터 부족했던 사랑,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을 갈구하는 또 비참한 삶을 산 비참하다고 하기보다는 좀 굴곡 짙은 삶을 산 여성이니까요.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셜스타랑. 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시리얼을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저도 왜 이렇게 시리얼 먹어? 그러니까 거의 아침밥이랑 시리얼이랑 동의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브렉퍼스트라는 뜻이 원래 시리얼이란 말 뜻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리얼 브레이크잖아요. 브레이크. 네네. 시리얼 이렇게 씹어 먹을 때 브레이크 되잖아요. 그런 소리가 막 그냥 들리죠.
네, 그렇습니다. 저 이렇게 갈 겁니다. 계속. 이 영화에서 교훈을 하나 얻자면은 이 영화에서 교훈이라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굳이 하나 만들자면 매 맞는 아내들 그냥 매만 맞고 있어도 될 건 아니다라는 거. 그쵸. 물론 매 맞는 그러니까 양쪽 다 매 맞는 남편이나 매 맞는 아내나 갈수록 폭력 강도가 심해지는 게 영화상에서 보이고 나중에는 총까지 쏴요? 네, 총까지 쏘고 집기 그러니까 그냥 구타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맞아서 거울에다가 얼굴을 부셔서 유리가 깨진다 할지. 근데 일단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매 맞는 아내라든가 매 맞는 남편 있으면 그거 사랑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한테 오십시오. 네. 저는 여기서 하나 교훈을 얻자면 엄마가 그 딸 결혼할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엄마는 그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네, 네네. 결혼할 때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바보랑 떡은 쳐도 네. 결혼을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미 결혼을 시킨데 그 말을 하죠. 그러면 네. 저희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냐 하딩은 한 번 결혼하고 한 번 섹스를 했다면 섹스 상대 한번 그랬다면 어머니 6번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빈도를 저희가 대충 미니멈 6번 정도로 유추할 수가 있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뭔 말이야? 그래? 아무튼 네. 바보랑 떡은 쳐도 결혼을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바보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바보라서 네네. 결혼을 못 하고. 네. 다른 건 많이 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정리를 제일 잘했어요. 아까 난 돼지 발언까지 했어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저는 네. 저 떡 좋아하니까요. 네네. 저 쑥떡 되게 좋아합니다. 쑥떡. 아니 근데 그 어떤 떡 프랜차이즈 그 음식점 프랜차이즈 점 보니까 떡보의 하루. 아니 떡 사랑이에요. 떡사랑 네네. 있어요. 떡사랑. 네네네. 네, 떡이 괜히 좋다고요. 떡이란 단어가 오염됐어. 네. 이 엄마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떡을 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미도 잘못이죠. 대부분 이미도가 번역하시니까. 네, 이미도 그 저기 비밀 결사죠. 네네. 이미도. 그렇습니다. 뭐 시간이 어떻게 뭐 거의 다 갔네요. 네, 별로 할 얘기 많은 영화도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진짜 그 피겨 경기장에 딱 들어서서 그 음악 나오기 전에 딱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 마고 로비의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직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네요. 너무 네, 진짜 네. 멋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마고로비 같은 상은 사실 한국인 남자들 정서에서는 아름답고 받아들이기 조금 애매한 얼굴 골격형이거든요. 그 턱이 아래턱이 네. 좀 있으니까요. 네. 여기에 그 약간 우리나라 쌍팔년대 스타일 그 헝그리 정신을 강조하잖아요. 엄마가 네. 인생이 고달퍼야 경기력이 좋아진다. 네. 어떻게 미국에서도 나는 그때 시절에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더니 네. 우리나라 80년대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풍부한 지원을 못 해주는 사람들이 하는 변명이죠, 그게. 그렇죠. 우리는 80년대는 국가적으로 네. 지원을 못 해줬으니까 네네. 국가적으로 헝그리 정신을 강조했고 여기서는 엄마가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한줄평이랑 다음 영화 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줄평 하시죠. 한줄평. 이래서 양쪽 얘기 다 들어보라 안 하던가. 미국이 잘못했구만 뭘. 미국이 잘못한 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가해자니까 미국 네. 사회 전체가. 그 미국에서 보는 그 심판들이라든가 보는 아름다운 안정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화목한 가정, 요것조차가 다 점수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냐 하딩이 피해를 많이 봤었죠. 네. 그게 마치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주류 사회가 네. 소외계층 소수자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이 스케이팅 채점단이 요구하는 어떤 바른 생활 이미지로 좀 함축시켜가지고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클래식이 아니죠. 옛날에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 같은데 보면은 아직도 하얀색 유니폼 네, 붙여봐요. 네, 네. 아, 네. 저는 저희 한줄평은 이겁니다. 미디어, 가해자, 피해자, 추천수, 댓글 네. 사라지는 본질입니다. 좋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영화고요. 네. 이제도 다음 영화는 뭐를 할 거냐면요. 네. 판타스틱 우먼 괜찮더라고요. 내가 본 우먼이요? 이게 스페인 영화인데 내가 네네. 본 저 트랜스젠더 영화 중에는 네. 최고인 것 같아요. 네네, 뭐 평가는 되게 좋은 평가가 돌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괜찮았고 몬테나는 그냥 그랬고 콜럼버스 혹시 보셨어요? 콜럼버스 아니야? 아, 네. 콜럼버스 볼까? 아이씨, 근데 러브 앤 피스는 레디 플레이어, 우리 20세기, 레이디 버드 지금 볼 수가 없겠지. 콰이어트 플레이스 봤습니까? 아니요. 안 봤죠. 안 봐. 몰라지. 네, 바쁘다니까요. 제가 바쁘다 가면 진짜 바쁜 거예요. 왓챠 그렇죠. 중에서 그러면 두더지했으니까 뭐 너구리나 이런 걸로 한번 가시죠. 여자 영화 한 편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일본 영화인데요.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아, 네, 네, 그 사건 만화인가 원래 만화. 만화였어요 원래는? 원래 만화 원작이죠. 네. 아 그래요? 네. 요거 그렇게 재밌게 본 건 아닌데 할 얘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하고요. 네. 자, 인사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방송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